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주식을 물었고 이수범 전문가가 현명하게 답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자,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금리 상승 부담이 또 한 번 증시의 발목을 붙잡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였죠. 이런 온기가 현재 국내 증시에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랠리를 펼치면서 모처럼 양대 시장 모두 빨갛게 반짝이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시장이 오른다 한들 내 종목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또 아무 소용이 없죠. 자, 막혀있던 여러분들의 계좌, 또 막혀있던 여러분들의 종목, 오늘도 종목 상담과 추천주로 그 막혀있던 속, 답답한 속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이 답답한 속 뻥 뚫어주실 이수범 전문가부터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의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오늘 모처럼 이제 시장이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좀 좋아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올해 하반기를 봤을 때는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주도주 섹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올라갈 테마주는 무엇인지 저와 같이 함께 진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오를 종목 탁탁 짚어서 주도주들 수익의 맛 제대로 볼 수 있게 오늘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으로 시름시름 앓고 계신다면 자,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범의 주문현답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수범의 주문연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가장 강한 업종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빅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픽 넘버 1, 반도체 소재 장비주 볕들 날 올까? 넘버 2, 23조 카타르발 LNG 수주 본격화. 자, 오늘의 빅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솔직히 가장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게 아무래도 반도체일 것 같은데요. 어제 이수범 전문가도 해성 DS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 자율주행차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 반도체 수요가 폭증해서 반도체 업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소재 장비주 과연 볕들 날이 오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게 있죠. 조선주, 이제 슈퍼사이클에 서막을 열었다. 이런 이야기들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저희는 이수범 전문가님이 짚어준 대로 STX 엔진 들어가서 오늘도 장 초반에 11%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 여기에 또 지금 기대감이 더 붙게 하는 소식들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조선주도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슈로 설명드릴 부분이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드렸었던 섹터였고 이것이 바로 주도주다라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부터 알아보게 되면 반도체 소재 장비주 볕들날 올까?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보다는 항상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이 훨씬 더 주가가 높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반도체 호황기에 저희가 이제 그 통계치를 좀 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10% 정도 올라간다고 감안해보면 반도체 소재 장비주는 최소 30% 이상 슈팅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3배 이상 유연성을 가지고서 탄력성을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나중에 하반기에 주도주 섹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소재 장비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삼성전자 매력적인 가격대이긴 하지만 사실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봤을 때에는 소재 장비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족한 면모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소재 장비주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뭐 NXP 반도체 등 비메모리 반도체 쪽 대형 M&A가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삼성전자 더 이상 이제 뭐 공장처럼 디램만 찍어내지 않는다, 낸드만 찍어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더 그 주가가 크게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한 1.8% 정도 상승세가 나왔고 하이닉스 기준 한 3%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나 반도체 장비주에서 훌륭하게 지금 주가가 레벨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원익 IPS라는 종목이 있죠. 이거는 제가 종목 진단할 때도 들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원익 IPS 오늘 주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확실히 크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어때요? 이 구간을 다 뚫어버리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다 뚫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뭐예요? 향후에 반도체가 올라가면 내가 대장주가 될 수 있어 라는 거를 알릴 만큼의 장대 양봉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익 IPS 실적도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실적에서 계속 수주 잔고를 쌓고 있는 곳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추적 관찰해 나가셔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쪽 하반기에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가 먼저 상반기에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후에는 아직 오르지 않은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또 자동차 업종 이런 것들 지금 튀지 않을 때부터 서서히 모아 나가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의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익 IPS도 2022년 올해 실적은 2,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보다도 한 30% 정도 올라간 수치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수치가 발표가 될 겁니다. 23년, 24년에도 꾸준하게 실적 찍히죠. 이런 종목들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 안 가니까 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더라도 저점에서 모아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포착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두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이제 테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테스도 오늘 장중에 한 4.6%, 지금 4.8%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차트, 뭐 기술적인 부분을 염두를 해둘 것이 아니라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밸류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또 관심을 좀 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테스 역시 실적이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한 680억 정도 찍힐 건데 테스 투자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내년도 실적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크게 업사이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선 테스 바닥 아니냐라는 게 지금 반도체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주된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러한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소재주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소재주는 제가 오늘 추천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따로 이제 관련 종목으로 뽑아보진 않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23조 카타르발 LNG 수주가 본격화된다. 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조선주를 밀고 있고 분명히 슈퍼사이클 옵니다. 제가 주가가 가서 말씀드린 게 아니죠. 주가 가기 전부터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볼 때에는 뭐 10% 먹고 내가 빠져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장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탁탁탁탁 찍혀 나올 때 주가가 한 단계 크게 도약할 때 그때 매도 포인트 고민하셔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들고 가셔야 될 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카타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크게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LNG 운반선 100척에 대해서 건조 슬롯 계약만 해놓은 상황이에요. 이 슬롯이라는 게 뭐냐면 도크입니다. 도크. 쉽게 얘기해서 배를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 배 엄청 큰 거 아시죠? 굉장히 큰데 이 큰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공간이 필요하죠. 그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가 도크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슬롯 계약만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00척이 다 수주가 들어올지 아닐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23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예전에 이제 작년도에 이제 그 LNG 운반선 자체가 2,200억에서 2,300억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었었기 때문에 23조다.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때요? 신조 성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한 척당 운반 가격이 2,600억에서 많게는 2,800억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3조가 아니라 26조의 매출액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뉴스 가져다 쓰기 때문에 뉴스 기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23조 얘기가 나오지만 당연히 건조 슬롯 계약한 것과 본 계약 체결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신조성과 인상된 채로 진행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가격 경쟁력 어느 정도 어필해서 100척을 다 수주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는 최소 2,600억대 정도 조심스럽게 지금 예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26조 정도 매출액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산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너무나 잘 가죠. 조선주 굉장히 잘 갑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중공업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차트 아닙니까? 그냥 한 번도 쉬지 않고 우상향 쫙쫙쫙쫙. 이런 움직임.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12만 원, 10% 먹고 팔고 끝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쭉쭉쭉쭉 들고 갈 수 있는 건 최초부터 내가 이 종목을 중장기로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냥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성화인텍 이것도 한번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 말씀드렸죠. LNG 본행제를 만들고 있는 업체. 특히나 동성화인텍보다 한국카본이 나중에 훨씬 더 주가가 상승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은 지금 현재 수주잔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신소재 쪽으로 한국카본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시켜서 가고 있기 때문에 25년도 이후부터 엄청나게 실적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옵니다. 지금 아직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이 지금 그 신소재 쪽은 아무도 지금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상황인지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카본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만 보시더라도 기관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빅이슈 짚어봤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볕들 날 올 것 같습니다. 자, 장비주 관련해서는 지금 테스, 원익 IPS 좀 더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방송 전에 이미 노란톡에서 반도체 소재주 좀 담고 싶은데 라고 하셨던 분 계셨는데요. 그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저희가 방송 중에 오늘도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공략주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볕든다고 한다면 볕들기 전에 미리 가서 우리는 또 수익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런 종목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들 지금 움직임 너무너무 좋은 상황인데 자, 일단 조선 3사 또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빅이슈 좀 체크를 해봤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지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계시다면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이수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 먼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계절을 뜨겁게 달궈주고 있는 저희 방송의 공략주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공략주 일단 상위 수익률 탑5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제 어깨춤을 추게 해주는 남해화학 오늘도 쭉쭉 달려가 주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저희가 4월 1일에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현재 수익률 40% 넘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곡물 가격 상승세를 타고 대동도 역시 쭉쭉 달려나가 주고 있죠. 대동 현재 15%대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자, 어제 이 양극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들 관심 가지셨던 것 같은데 코스모 신소재 오늘 장 초반부터 거래가 좀 실리면서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는 15%대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방송 시간 현재 지금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이노와이어리스도 8%대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넥스틴 4월 12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벌써 7%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드림 시큐리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정보 보안주들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미리 좀 들어가 있죠. 드림 시큐리티 현재 0.6%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우리의 계절을 뜨겁게 달궈주고 있는 공략주들 체크해봤습니다. 특히나 요즘 제 어깨춤을 계속 추게 만드는 남해화학 오늘도 너무너무 잘 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한번 좀 지금 중간 상황을 점검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 양극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이미 굉장히 많은 리포트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저희가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전문가님, 남해화학과 코스모 신소재 중간 상황 좀 점검해 주시죠. 네, 남해화학부터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계속 이렇게 크게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매일매일 조금씩 소화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제에도 장중 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마이너스 7% 정도까지 찍혔던 종목인데 어떻게 돼요? 그 물량을 다 흡수해버리죠. 그리고서 어제 종가 마무리는 마이너스 2% 정도 된 상황에서 마무리를 지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3.8%까지 밀렸다가 이 물량을 누군가 역시나 잘 흡수하면서 다시 지금 보합권까지 주가를 올려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거 뭐라고 그래요? 밑꼬리 달고서 이렇게 쭉 올라온 상황에서 주가 더 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또 차트적으로는 분석을 하곤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테크니컬 기술적인 위치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향후 이제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너무나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이 서서히 좋은 모습들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 지금이 아닌 한 단계 도약하는 뭐 2만 원대 주가까지도 흘러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고 있는 투자자들 대다수가 지금 이제 실적 호전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주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단기 세력들이 조금 주가들을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세게 붙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겠어요?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 뭐 기관들이 아시겠지만 뭐 차트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딱 대변해주는 지금 현재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가 코스모 신소재였죠. 제가 뭐라고 어제도 설명드렸죠. 자, 양극재 가격을 25% 정도 인상했기 때문에 여기서 애널리스트들이 증권사 레포트 2개 정도 나올 거다. 오늘 제가 틀렸습니다. 3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리긴 했지만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 업체들에 대해서 레포트를 내기 가장 좋은 시점이죠. 그죠?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딱 쏠리는 상황에서 레포트 조회수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상향 이 코멘트가 반드시 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그대로 레포트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대형주들은 당연히 뭐 2% 3% 정도밖에 갈 수 없겠지만 어때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래도 중소형주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주라고 보기 좀 애매한데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7.4%. 이거 개별적인 뭐 레포트가 나와서 이렇게 오늘 오른 게 아닙니다. 단순히 등치가 적기 때문에 여기로 올리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최근에 기관이 정말 아주 미친 듯이 지금 매집을 좀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꺾이려면 방법 없어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하는 그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되시면 매도할 만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분할 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개인 투자자의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저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해화학. 자, 지금 연일 계속해서 급등에 급등을 거듭해 왔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2만 원 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도 계속해서 저희의 기대감 높여가는 종목인데요. 자,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런 것도 혼자서 하기엔 또 어렵잖아요. 자, 노란토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이 노란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실시간으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전략을 짜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노란토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토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주들 흐름 좀 짚어봤고요. 현재 시장 상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장 주변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는데 현재 이 양대 시장 모두 빨갛게 빛을 내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오전장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 해주고 있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지금 매수를 좀 해주면서 지수 상승이 오늘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입증해 보이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간밤 좀 미국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국내 증시는 훨씬 더 좀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인지라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까지 어차피 좋습니다. 어차피 좋은데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바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내 포지션 잘 가지고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이제 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걸로 전 세계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IMF에서 이제 경제 성장 하향을 좀 조치를 했죠. 전 세계 경제 성장은 4.1% 정도를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3.2%까지 이제 하향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가 하향된다는 말은 뭐가 의미가 되겠습니까? 성장이 이제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성장주에 대해서는 더 목말라 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포착이 되게 될 것이고 예전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 나올 사업이에요. 100원을 벌어서 내가 5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내가 대출을 내서 100원을 더 빌려서 5원 더 벌자라는 마인드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자가 예를 들어 3원이다. 그러면 총 저는 7원이라는 거를 벌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종료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는 시기에서는 이렇게 대출을 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정말 좋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정말 이 대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거 이상으로 훨씬 더 뽑아낼 수 있는 사업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연출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익률 5% 산업 이런 것들 잡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훨씬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더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눈에는 아직도 50% 2배 갈 종목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종목을 어떻게 저점에서 같이 매수해 나가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논의를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은 어쨌든 긍정적인 입장 계속해서 피력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의 계좌는 더욱더 붉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런 붉게 만들 수 있는 전략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종목으로 지금 가슴앓이 하고 계신 분들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 중에 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토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 지금 상담 문의 남겨주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상담입니다. 800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박셀바이오 들고 계시네요. 박셀바이오 11만 2천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박셀바이오 지금 현재가가 43,800원입니다. 아무래도 한 1년 이상 보유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또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 가셨을까요? 자, 박셀바이오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가가 정말 박살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박셀바이오 이거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또 잘 알고 계신데 종목 토론방에서 많이 나오는 그 별명 중에 하나 박살바이오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이제 29만 원대에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한없이 좀 흘러내렸어요. 사실 이 바이오주가 급등했을 때 잡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이 속설이 무조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기대감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지금 다 바이오 장세가 좋을 때 흔히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 섹터일 때 잡아서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낼 수가 있는 게 바이오 업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좀 보게 되더라도 이거 차트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간암 치료제라든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오는 임상 속도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2021년 10월 달에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5번째 임상 투여를 좀 했었고 결국은 임상은 항상 예정한 속도보다 훨씬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22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면 보통은 23년, 24년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임상 2상, 1상, 2상 정도는 굉장히 늦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초점 맞춰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제 그 리오프닝 시기에서는 환자 모집하기도 쉽고 투여하는 것도 워낙에 코로나 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좀 저기가 훈풍이 좀 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매수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중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손실 내봐야 마이너스 60%든 70%든 내고 저는 단번에 어느 정도 좀 만회가 가능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단기 고점까지 이제 예를 들어봐도 이제 단기로 막 쭉쭉쭉쭉 임상 때문에 10%, 20% 하루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아무리 높게 드려도 55,000원 정도밖에 설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정리하시든 현 시점에서 정리하시든 사실은 손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라면 제가 항상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고 50% 올라갈 거 잡자. 저는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비중이 7, 80%도 아니고 비중 10%입니다. 손실액 마이너스 몇백만 원이든 마이너스 몇십만 원이든 차라리 현금화해서 다음으로 내가 만회해보자.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올해 하반기까지 시장이 좋으니까. 이 시장 안에서 내가 주도주 섹터가 뭐가 나올지를 잘만 연구하셔도 30%, 50% 나갈 거. 남해화학같이, 코스모 신소재같이 3주도 안 돼서 이런 종목들이 쫙쫙쫙쫙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더 주목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더
깊숙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아쉽게도 박셀바이오 자체로는 지금 손실을 만회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비중을 많이 실어 두시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들고 계신 물량들 좀 정리를 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종목 교체를 해서 더 크게 수익을 내면 이 손실을 또 만회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방송 끝까지 함께 하셔서 공략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함께 체크해 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365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하나 봐야 되겠네요. DI 들고 계시네요. DI 8,6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DI 지금 현재가가 8,29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도 반도체 검사 장비 또 이 소재 이제 볕들날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전문가님 DI도 볕들날 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DI 문의를 주셨고 8,600원, 뭐 매수가도 아주 훌륭하시고 그리고 비중도 10%잘 지키셨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전 잘하셨다 일단은 따봉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쪽 장비주들의 좀 훈풍이 조금씩 불어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주가 반등까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더 주가적으로 실적 가기도 전에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선반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실적 발표될 때까지도 훈풍이 안 분다라고 한다면 개별주 양상이 되겠죠. 개별주로 너는 좋게 나왔어? 넌 더 가. 넌 안 나왔어? 그럼 넌 떨어져. 이런 시기가 좀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DI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2021년도 실적이 2,200억에 그래도 160억으로 코로나 이후 잘 버텨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지금 제가 이제 증권사 레포트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나 한번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네요. 그래서 뭐 작년도에 사셨는지, 뭐 언제 사셨는지, 최근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들 보게 되면 스몰캡에 대해서는 거의 다 커버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DI 같은 중소형주를 잡으실 때에는 내가 레포트 하나 잘못 보고서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3개월 뒤에 혹은 6개월 뒤에 레포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믿고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내가 이 종목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만 오히려 그런 건 중소형주에서 덤벼볼 만한데 그런 능력이 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중대형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DI 쪽으로도 훈풍이 불긴 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랠리 양상 한 번 더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산정을 해드린다면 9,500원, 만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유해 보시죠. 보유하셔서 수익 실현 잘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 중소형주 하실 때에는 레포트 하나만 믿고 하지 말자. 내가 그만한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덤비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DI 지금 종목 상담 함께 했습니다. 일단은 칭찬해 주셨는데, 자, DI 훈풍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9,500원에서 만원으로 설정을 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탄탄하고 확실한 종목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종목은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201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 종목 상담하다가 처음으로 우선주 보는 것 같아요. 대덕일우 들고 계신데요. 1,8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0%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지금 대덕일 우선주가 11,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 걸까요? 현재가와 지금 매수가가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인데 자, 대덕일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런 종목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난이도가 좀 있는 종목이고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선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SK 우선주라는 거를 사서 한 100% 정도 수익을 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우선주를 우리가 살 때에는 보통주보다 배당에서 훨씬 더 이득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매수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테마주, 재료주 양상이 나왔을 때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주가가 슈팅이 많이 나오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대덕 1호.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안 좋게 생각하냐면 시가총액 한번 달랑 볼게요. 시가총액이 무려 들어보지도 못한 133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만약에 컨트롤하다고 감안했을 때 한 10억 가지고서 충분히 놀 수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충분히 내가 시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다소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부근이시기 때문에 이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우선주 이런 것들 매매를 하시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되는 거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것. 최소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 이상 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매도. 네, 역시나 우선주는 아무래도 물량도 많지 않고 참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종목인 것 같은데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는 약간의 수익 보고 계시니까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나오셔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더 달콤한 수익의 맛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덕일 우까지 함께 했고요.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실까요? 자,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2686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덱스터 들고 계시네요. 덱스터 47,100원에 비중 조금 큰 상황인데요. 40%로 담아두고 계십니다. 자, 덱스터 지금 현재가가 2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덱스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가가 47,000원 정도시면 이제 반토막 정도가 나신 상황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제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컨텐츠 제작사들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이 꾸준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규모 있게 나오고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럼 덱스터가 그동안 그렇게 크게 올랐었냐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주봉상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주가가 폭등이 나왔다가 주저앉았죠. 예전에 이제 사태를 보게 되시면 우리가 막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야, 우리 컨텐츠 정말 초대박이다 라는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을 때가 또 이때였습니다. 거기다가 메타버스다 뭐다 막 이런 것들까지 같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실 기업 가치보다 훨씬 더 몇 배의 가치를 받는 종목들이 많이 탄생한 것이 사실 작년도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실제로 지금 아직도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에 달하는 종목인데 매출액을 보게 되시면 현재 430억 정도 나오는 회사고 물론 성장성은 앞으로 조금 돋보일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50%씩 연간 성장하더라도 주가가 너무나 고공행진에 있으면 이것을 맞는 균형점의 어느 부분에서 딱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주가는 계속 내려와야 되는 거고 실적은 계속 올라가야 되고 그 중앙 지점에서 딱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앞으로 주가가 더 빠질 여지도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23년도 기준, 그러니까 내년도 기준에도 아직도 매출액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설명해야 될 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앞으로 2년간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사실 주가가 많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뭐에서 나온다? 숫자에서 나와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걸 추가 매수 못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런 종목에서는 섣불리 추가 매수 비중 10%라고 하더라도 뭐 차트적으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주도주 섹터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거 정말 재미없는데 개별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47,000원 47,000원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 여러분들 주봉 가장 거의 꼭대기 지점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주가 뭐 10,000원까지 빠져도 할 말은 없어요. 정말 할 말은 없는 종목입니다. 10,000원이면 뭐 한번 매수를 고민해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요. 네, 뭐 테크니컬적으로 조금 더 뭐 반등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할수록 그렇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것만 좀 참조를 해주시고 주가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지금 비중 40%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추가 매수 계속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처음부터 40% 잡으신 게 아니라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네, 저는 뭐 매도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반등 내가 나왔을 때 정리하고 싶다 하더라도 25,000원 정도? 네, 뭐 테마를 타고 재료를 타고 올라갔을 때 그때 현실적으로 처분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이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나가는 거. 그게 정말 이걸 못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물려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현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라도 당연히 다 손실이죠. 손실인 거 있을 수 있죠. 그만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건 정리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다음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종목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계좌 지금부터라도 바뀌실 수 있습니다. 네, 덱스터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작한 드라마 지옥이 흥행을 해서 좀 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지금 차트 열어보고 놀랐거든요. 자, 덱스터 지금 현재 좀 힘든 상황 겪고 있는데 그런데 뭐 10,000원까지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설사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은 한 25,000원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 의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덱스터와 함께 체크해 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996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마니커 들고 계시네요. 마니커 3,963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으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마니커가 지금 현재가가 1,93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좀 이 닭고기 가격 급등에 따라서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가격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분의 이 종목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는데 전문가님 어떤 전략 짜볼 수 있을까요? 마니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어제 이제 테마주로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오늘 다시 밑꼬리 달고 좀 올려놓는 모습이 누가 봐도 다시 한번 단기 슈팅 줄만한 자리죠.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이탈하는 모습만 보이지 않으면 단기 슈팅 일주일 안으로 다시 한번 연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는 단기적으로는 자리가 좋아 보이나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마니커 종목을 4,000원 정도에 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반토막 정도가 나신 상황이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게 매력적인 투자처냐, 더 들고 가도 될지 이 유무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 마니커가 실적주일까요? 아니면 재료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부터 책정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 1,200억. 우리 마니커는 다 들어봤는데요? 할인다면 마니커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거죠. 저는 돈 못 버는 기업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자, 2017년도 매출액 2,500억 비슷합니다. 5년간 성장은 없어요. 자, 성장은 없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비용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인건비도 올라가죠. 매년 안 올라갑니까? 매년 2, 3%라도 우리 봉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때요? 여러 가지 물가 인상 요소들 굉장히 많죠. 앞으로 전기요금도 올라가게 될 거고 다 부대 비용 자체가 다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겠죠. 아무리 원가 절감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갑자기 턴어라운드 하기가 형식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투자 차원은 실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전에 이제 조금 주가가 좋았을 때를 보게 되면
주봉, 월봉 요거 보게 되면 이때 이렇게 급등 났을 때가 언제였냐면 다 똑같아요. 뭐 닭고기 파동,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관련주들 대체 수단으로서 테마주로서 급등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테마 양상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뭐 곡물 가격 파동에 지금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라는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결국 테마주에서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을 1,000원 정도 바닥을 찍고 지금 월봉상 1,900원까지 올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본다고 하더라도 2,500원을 넘어가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한번 나오더라도 2,500원에서 다시 한번 또 주저앉고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테마를 탄 김에 이때 매도 포인트를 마련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는 너무 좋아요. 사실 차트적으로는 정말 말할 게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마를 밑바닥부터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결국은 실적으로 나뉘게 된다니까요. 비료주랑 이게 똑같이 볼 수가 없어요. 마니커랑.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2,500원, 많이 가도 한 2,500원 정도 선에서는 시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분에서는 최소 청산을 해주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실 것 같고요. 비중 10%시니까 부담 없이 털어내시고 차기 주도주로 손실 만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니커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마니커 뭐 차트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문제는 우리 시청자분이 좀 매수가가 높았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마니커가 반등을 준다고 해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라인은 2,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500원 선에서 들고 계신 물량들 좀 정리하고 나오셔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공략주를 담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자,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토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토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함께 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속 까맣게 타들어갔던 그런 종목들 훌훌 정리하고 이제는 공략주를 좀 담아볼 시간입니다. 자, 이수범 전문가님, 오늘 앞서서 이미 힌트를 좀 주셨어요. 반도체, 소재주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이제 최바닥권에서 이제 실적주가 재료를 갖고서 나타날 때 이때 가장 좋은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검증을 좀 해주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실적 호전주의자 재료까지 겸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주에서 동진 세미캠이라고 하는 포토레지스트를 만들어내는 업체가 되겠고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실적 지금 현재 이제 실적만 보게 되더라도 이거 보시는 대로 작년도 실적 1조 1,000억에 영업이익 1,300억 정도가 나왔었죠. 2년 전 한 1,000억 정도를 나왔었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한 30% 정도의 실적 호전이 나온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포토레지스트 재고량이 3개월 아래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재고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좀 되곤 하죠. 재고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나시죠? 뭐 시멘트 대란도 일어났었고 재고가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게 난리나요. 콘크리트 파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건설 막 셧다운까지 일어날 정도로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재고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고량이 떨어지고 점점점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부족해? 그럼 가격 인상해야지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업이익률이 대폭적으로 또 호전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영업이익이 단기적으로도 폭증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전에 지금 21년도까지 영업이익률 한 11%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참 포토레지스트가 좋다라고 할 때에는 13% 이렇게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한 2% 정도는 호전되는 부분이 도달하게 된다면 증권사 레포트 그거에 맞춰서 또 목표 주가 상향하는 것들이 나올 여지가 좀 있겠고요. 특히나 재료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지금 상용화가 가시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트 보시면 어때요? 이거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봉상 보세요. 제가 이제 항상 급등한 걸 웬만하면 잘 드리지 않는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에서 계속 꾸역꾸역 그냥 자리만 지금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는 충분하게 더 방향만 상방으로 잡게 되면 쭉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작년도에도 5만 원대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매수가는 39,100원 현재가로 좀 설정을 좀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35,000원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5,000원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3%. 더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관련된 정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동진세미캠 받아봤습니다. 동진세미캠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시고 이수범 이름 석자만 보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